소위 유목자, 지위, 불착심 이연야.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굴자 스승이 따끔하게 꾸짖으며 하는 말입니다. 왕세자는 방학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큰 행사나 제사가 있을 때, 또 몸이 아플 때에만 수업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왕세자는 매일 스승에게서 1:1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들 스승들은 왕세자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시켰을까요? 혹시 오늘날에도 유용한 학습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 왕실 소장 자료 중엔 왕세자의 공부와 관련된 서적이 비교적 많다. 이 책들은 왕세자 교육을 위해 엄청난 인원과 재정이 투입됐다는 증거다. 그중에 주목할 책이 있다. 여기엔 조선 후기 14명의 왕세자가 학습한 교재와 공부를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왕세자들의 공부 진도를 알 수 있다. 공부를 가장 빨리 시작한 왕세자는 사도세자. 다음이 4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다. 보통 5살에 글 공부를 시작해 7살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갔다. 통상 5살이 되면 그 조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5살 되면 강학창이라는 조기 교육기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초학 교재, 그러니까 소학이나 효경과 같은 것을 공부를 하다가 그 진도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사서 삼경 순으로 가는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학성 강당. 조선시대 서당 교육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듯 큰 소리로 글을 외우고 있다. 암기는 전통교육의 중요한 학습법이다. 유학의 가르침을 기록한 사서 삼경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달달달 외는 것. 암기는 경전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얘가 소학책 있지? 이게 소학책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연송을 했어요. 연송이란 거는 처음에 첫 장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책을 다 외웠어요, 얘가. 입교제일이라 사사자왈 천명 지위성 이호 술성 지위도요 수도 지위. 암기를 못하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 암기는 유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초 과정인 것이다. 이쪽에는 책 한 권을 마쳤다, 나는 띄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히 완성을 해내 외워야만 그 책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외워야만이 혼자 물리가 터져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현세자 동궁일기를 보면 여러 차례 스승이 왕세자에게 반복 암기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신수즉 30편, 전수즉 20편이야. 유월. 배운 내용을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십니까? 새로 배운 것은 30번, 전에 배운 것은 20번 읽습니다. 선비들은 보통 100번을 읽습니다. 새로 배운 것은 60번, 전에 배운 건 40번 읽으십시오. 다음날 수업을 받으려면 항상 전날 배운 거를 외워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외우려면 최소한 30번 이상, 뭐 길게는 뭐 60번 이런 정도 외우고 또 뜻풀이도 선생님 앞에서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으로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수업 외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를 했죠. 학생이 얼마나 잘 외우는지 시험을 보는 전통 도구도 있다. 이 대나무 조각과 나무통은 일종의 시험지다. 대나무 조각엔 경전의 글귀나 시의 운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생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어떻게 암기 시험을 봤을까? 생이라고도 불리는 죽간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이용해서 시를 짓거나 아니면은 그 대꾸를 외우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는 무작위로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치러진 시험의 전통을 학성강당에선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시험 보기 앞서 학생들은 스승 앞에서 예를 먼저 올린다. 시험 볼 때의 예를 갖추고 스승 앞에 나아가 생을 뽑는다. 방법은 다른데 응시하며 도정사하더니 경전의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통째로 외워야만 한다.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을 보는 셈이다. 여가자 후대 필국이 관유자의 운양공경 신이 관자 남유여유하며 남반여 배강을 해야만이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한 다음에라야 완벽한 실천의 밑받침이 되지 의지 않고는 이해를 못한다. 그 차원에서 그 배강은 가장 존중되어 왔던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왕세자의 암기 교육과 조기 교육은 몸에 밴 습관처럼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왕세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경전을 보지 않고 전부 외우는 배강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통해 세자는 자신의 교재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네,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영조가 장차 정조가 될 어린 세손의 공부 방법을 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글을 다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일찍이 수학을 100여 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여 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 조기 교육과 암기 교육으로만 이루어졌던 걸까요?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랄까, 인격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 이곳에서 왕세자가 태어나면 바로 교육기관이 설립됐다. 5살 이전 유아기 때 보양청을 설치해서 왕세자의 보육을 담당했다. 보양은 말 그대로 보조하고 기른다는 뜻이다. 보양청은 왕세자 한 명을 위한 보육기관이었다. 경종이 2살이 되자 숙종은 보양청을 설치했다. 비록 어리지만
옷 입고 밥 먹을 때 스승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된다는 것.